최근 서울시에서 강남 알짜 땅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은 강남에 3억짜리 타워 팰리스가 나온다. 김원동 SH 사장 내정자가 짓는다는데 강남에 3억 아파트를 짓는다. 삼성동 토지 임대주택의 술렁,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반값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긴 하지만 이 아파트가 반쪽 아파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 무주택자들의 이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 주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 시장이 언급한 이 강남의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대상지는 총 3곳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인데요. 바로 이 탄천 좌측변에 이곳입니다. 바로. 그리고 서초구에는 방배동 성디마을이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오금역 아래쪽에 이 부지, 바로 성동구치소 부지인데, 이 세 지역의 공통점, 바로 강남 3구입니다. 모두 서울시가 소유한 땅으로 강남에서도 입지가 좋은 알짜 입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에 그 SH 사장의 김원동 전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하면서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저희가 땅집고가 취재했을 때 이 지금까지 공개된 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부지 이외에도 서울시와 SH가 소유한 다른 부지들까지 이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보면은 코엑스 마이스 산업인데, 삼성동 코엑스 부지와 송파구 잠실운동상, 탄천이 끼고 있고, 이 바로 좌측 부지라서 삼성동에서도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땅은 공공이 소유를 하고 이 지상에 짓는 아파트만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크게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에서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이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땅은 국가 거고 위에 건물만 분양자가 소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분양 가격인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대지비와 건축비, 부대비, 가산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은 여기서 대지비, 땅값이 제일 중요한데, 이 땅값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같은 경우에서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대지에 대한 임대료를 사실 임차료를 매월 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국가나 지자체를 임대인으로 한 유사 임대 아파트와 아주 유사하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유사 임대 아파트와 다름없습니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강남 3구 토지 임대부 주택을 실제로 공급했을 때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될까요? 보통 주택 분양가 중에서 이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는 한 60%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서울 강남권에서 30평대 아파트가 시세가 한 20억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6억에서 7억대의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강남에서는 분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서도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눈길이 가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토지 임대부가 또 최근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야 대권 주자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향후에 주어진 제1과제가 바로 부동산 안정화인데,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싼값에 주택을 또 내놓아야 하는 이런 선전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선전일 뿐이고 현실성과는 상당히 별개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보면은
기본주택 분양형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건설 원가에다가 소액 수수료만 붙여서 주택을 공급하고 수분용자에게는 매달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역세권 첫집 주택과 쿼터 아파트, 쿼터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시세보다 30에서 50%싼 값에 저렴한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를 청년과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세보다 75%나 저렴한 무려 이렇게 되면은 반값이 아닌 반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나 실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똑같습니다. 여야 모두 토지 임대부 주택을 바탕으로 둔 공급 정책을 내놨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이 토지 임대부 정책을 너나 할 것 없이 내놨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분양 사례를 한번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흥행에 성공했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과거 분양 사례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입지에 따라 청약 성적도 크게 달랐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때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입니다. 여기에 389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40명만 청약해서 경쟁률이 당시에 0.1대 1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전체의 92.4%가 무려 미분양이었고 해당 주택을 모두 일반 분양으로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분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군포 부곡지구에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단 3가구만이 토지 임대부 주택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입지가 좋았던 것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서초 공공주택지구와 강남 공공주택지구가 대표적인데 서초 LH 5단지 그리고 LH 강남 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각각 6.9대 1, 6.9대 1 그리고 3.5대 1이라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 이 서초구에서 공급한 서초 LH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억 원 정도, 2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고 토지 임대료는 45만 원 정도에 달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당시 분양가는 시세의 3분의 1 정도였으나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는 무려 542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강남에서 워낙 싸게 분양이 됐는데 분양된 이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최고 7배나 오르는 등 수분양자들이 결국에 큰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을 할 때 수분양자들이 매각을 할 때에는 LH나 국가에 다시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토지 임대부 정책이 결국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바로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언제 먹힐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성공한 나라에서의 사례를 찾아보면 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북유럽이나 싱가포르처럼 전면적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럽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 제도가 자리 잡은 사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 국가나 지자체가 오래전부터 토지를 확보해 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68%가 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무려 70%가 국가를 또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국가보다 국공유지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보편화되기 어렵다라는 지적,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은 현재 30% 안팎입니다. 이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집을 지어서 흥행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공공부지가 한정된 서울에서는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도 없고요.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이 사실상 활용 가능한 모든 시효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방지책으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 업체에 넘겨주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대장동 사태는 결국에 공공이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기 때문인데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해결책으로 꺼내 들었을 경우에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어떠한 민간 사업체가 뛰어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결국 민간 사업자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그렇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서울 수도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 결국에는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 100만 가구를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애초에 그럴 땅이 있었다면 진작 택지로 공급을 했고 주택 공급난이 그래서 해소가 됐을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결국에 공급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또 수요자들에게도 결국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양보다는 사실상 월세 제도라는 가깝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월세 제도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이 주택이 단순 주거 개념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가치가 더 큰데 토지는 빠져 있고 이 위에 있는 건물만 분양받으라고 하면 당장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아까 얘기했던 공공에만 팔아야만 하는 이 환매 조건이 붙었다라는 게 또 아주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이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이 반값이라고 하더라도 분양을 받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날아가고 또 무주택 기간도 함께 날아간다는 위험 요소를 떠안고 있습니다. 또 토지 자체는 공공 소유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 건물이 노후화를 됐을 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계가 됐을 때는 분쟁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재건축, 리모델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해보면은 내가 소유한 건 건물밖에 없는데 이 건물의 값은 결국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주민들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40년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를 계속해서 하는데 20년 살면은 사실 집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는데 이 집이 노후화 됐을 경우에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시세는 그만큼 다른 집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두고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점은 무조건 염두에 두고 분양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주거 복지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에겐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정책을 대표 주택 정책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오늘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이해하는 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